여러분, 오일러 공식이라고 들어보셨죠? 아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 중 하나로 꼽힐 텐데요. 우린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이 유명한 공식 뒤에 숨겨진 그 진짜 기원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공식이죠. 2의 i 세타 제곱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다. 와,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하지 않나요? 지수함수, 삼각함수, 그리고 저 신비로운 허수 단위 i까지. 이 모든 게 하나의 우아한 등식 안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. 덧셈, 곱셈, 지수라는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들을 정말 아름답게 연결하고 있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공식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만든 편리한 도구, 일종의 수학적 꼼수 같은 걸까요?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뭔가가 있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. 과연 이게 우연의 산물일지 아니면 필연적인 결과일지 말이죠. 좋습니다.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 공식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요,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주 새로운 출발점에서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.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을 막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이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뭘까? 이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. 모든 복잡한 것들은 결국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니까요. 그쵸? 네, 바로 단순하게 회전하는 단위, 이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모든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볼 겁니다. 과연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오일러 공식으로 이어지는지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 기본 단위를 우리는 JS 셀이라고 부를게요.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. 중요한 건 이 녀석의 특징인데요. 얘는요, 속성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. 바로 회전 각도. 다른 말로 하면 위상이라는 거죠. 특별히 향하는 방향도 없고 크기도 없어요. 그냥 제자리에서 빙글 돌 수 있는 그 각도, 그 정보 하나만 딱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신다면 시계 바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아주 쉽죠? 이 바늘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지 않잖아요. 길어지거나 짧아지지도 않고요. 그냥 중심축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기만 하죠. 바로 이겁니다. JS셀의 본질이 바로 이 순수한 회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이제 이 회전하는 단위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규칙 몇 가지만 세워볼 거예요. 놀랍게도 이 간단한 규칙들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. 규칙은 정말 간단합니다. 딱 두 가지예요. 첫째, 얘네들이 상호작용할 때는요, 각각의 절대적인 각도가 몇 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. 오직 두 단위 사이에 상대적인 각도 차이에만 영향을 받습니다. 그리고 둘째, 회전을 합치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도 돌고 나서 30도를 더 돌았다면 이건 처음부터 그냥 50도 한 번에 돌린 것과 결과가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. 어때요?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규칙들이죠? 자, 드디어 이번 여정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우리가 방금 세운 이 지극히 상식적인 규칙들이 어떻게 오일러 공식이라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. 회전을 결합하는 이 규칙들, 그러니까 각도를 더하는 이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수학적 표현은 과연 어떤 형태일까요?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잘 보세요. 규칙은 각도를 더하는 거였죠. 세타 1 더하기 세타 2. 그런데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상태를 곱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. 스테이트 세타 1 곱하기 스테이트 세타 2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회전이라는 변환의 본질이 곱셈에 가깝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2배 확대하고 또 3배 확대하면 결국 6배, 즉 2 곱하기 3배가 되잖아요. 확대라는 변환이 곱셈으로 연결되듯이 회전이라는 변환도 그 상태들을 곱셈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인 겁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입력값의 덧셈을 출력값의 곱셈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함수가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수학에서 딱 하나, 바로 지수함수뿐이죠. 2의 a 더하기 b제곱은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이잖아요. 이건 지수함수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 그 자체죠.
따라서 회전하는 단위의 상태를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수함수를 쓰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이 관점에서 보면 복소지수 함수는 우리가 그냥 이게 편하겠네 하고 골라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세운 그 회전이라는 물리적인 규칙을 따르다 보니 수학적인 표현은 지수 함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강제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. 그럼 지수함수에 붙어있는 저 허수 i는 대체 뭘까요?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i는 더 이상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상상 속의 숫자가 아닙니다. i는 하나의 명령어예요. 90도 회전시켜라 라는 물리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연산자 그 자체인 거죠. 생각해보세요. i를 2번 곱한다, 즉 제곱한다는 건 90도 회전을 2번 하라는 뜻이죠? 그럼 180도 회전, 즉 방향이 정반대가 되잖아요.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죠. 자,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. 2의 i 세타 제곱. 이건 회전하는 점의 상계를 나타내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근본적인 표현인 겁니다. 회전의 생성자인 i와 회전의 양인 세타가 결합해서 회전 그 자체를 완벽하게 나타내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알던 코사인과 사인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재밌게도 그것들은 이 근본적인 회전 상태의 일부가 아니에요. 단지 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점을 우리가 쓰는 X축, Y축 좌표계에 억지로 비춰봤을 때 생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X축에 생긴 그림자가 코사인, Y축에 생긴 그림자가 사인인 거죠. 이 관계를 표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실체는 바로 회전하는 점의 상태, 즉 2의 i 세타 제곱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코사인과 사인은 이 근본적인 실체를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틀로 분해해서 얻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결과물인 셈이죠. 결국 오일러 공식은 이 당연한 관계를 그냥 서술해 놓은 문장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래서요? 이 새로운 관점이 그냥 재미있는 생각 실험에 불과한 걸까요? 아닙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조적 기원에 대한 이해가 물리학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깊은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. 이게 그냥 수학적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죠. 오일러 공식이 단순한 계산 트릭이 아니라 회전이라는 물리적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나왔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 가지가 명확해집니다. 예를 들어 왜 물리 시스템을 기술할 때 평면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지, 왜 프리의 분석이 신호를 분해하는데 그렇게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, 그리고 파동역학의 근간에 왜 복소수가 있는지,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회전과 위상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.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과연 수학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발명품일까요? 아니면 오일러 공식의 설례처럼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그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겨보겠습니다.